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상상해보세요. 1911년에 카멜린 온넷이라는 과학자가 수온을 진짜 많이 차갑게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되게 저항이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913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이 초전도라는 건 정말 물리학에서 미스터리한 현상 중 하나였어요. 연구자들은 여러 물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 임계온도라는 걸 알아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현상은 수은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많은 물질들에서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은 20세기 초에 초전도의 정확한 원리를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이스너 효과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건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거부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이 초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어요. 중심에는 쿠퍼 페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초전도의 발견부터 현대의 연구까지를 함께 둘러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초전도를 설명하는 BCS 이론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이런 초전도는 물리학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자공학부터 의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한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초전도성은 마치 자연의 놀라운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정 재료가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될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어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현상의 뒤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초전도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외부의 자기장을 완벽하게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속에서는 외부의 자기장이 주어질 때 이에 반대 방향의 전류가 발생하는 렌츠의 법칙을 따르지만 초전도체는 이와는 다르게 외부의 자기장을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이 효과 덕분에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띄워놓으면 마치 중력이 없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초전도 현상의 본질은 쿠퍼 페어라는 특별한 전자쌍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전자가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움직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동일한 부호를 가진 입자로 서로 반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 내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전자 두 개가 유동적으로 결합하여 쿠퍼 페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결합은 에너지 갭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 갭이 바로 전자와 전자 사이에 생기는 특별한 결합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일반 전자들이 이 에너지 갭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자들은 쿠퍼 페어 형태로만 움직이게 되며 이때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초전도성은 단순히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넘어 자연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와 얽혀있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깊게 이해하고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미스터리를 한 단계 더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라는 현상이 처음 발견된 순간부터 세계의 연구자들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답니다. 여기에는 영의 전기 저항, 마이스너 효과, 그리고 에너지 갭 같은 미스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초에 3명의 연구자, 바로 존 바딘, 레온 쿠퍼, 그리고 로버트 슈리퍼가 무대에 등장해 초전도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들은 전자가 쿠퍼 페어라는 특별한 상태를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바로 초전도의 비밀이었답니다. 이 발견은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그럼 이 BCS 이론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알려줬을까요? 첫째로 이 세 연구자의 발견은 전자와 포논, 즉 물질 내의 진동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어요. 이 상호작용 때문에 에너지 갭이 생겨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거죠. 둘째로 이 이론은 굉장히 견고한 수학적 기반이 있었어요. 물리학자들은 이 이론을 통해서 초전도체의 여러 특성을 예측하고 실제 실험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해요. 특히 고온 초전도체는 아직 이 이론의 범위 밖이죠. 그래도 이 이론은 우리가 초전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요약하자면 BCS 이론의 탄생은 초전도 연구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연구자의 발견은 현대의 많은 기술과 과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초전도체 안에 있는 쿠퍼 페어라는 주인공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이 친구는 초전도성 미스터리의 해결사이기도 해요. 상상해봐요. 전자들은 평소에는 서로 좋아하지 않아서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어서 페어를 이루죠. 이게 바로 쿠퍼 페어의 마법이에요. 그럼 이 마법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의 전자가 어디론가 움직이면 주변의 양성자들이 이 전자에게 흥미를 느끼고 가까이 다가가요. 그럼 다른 전자도 이 움직임에 흥미를 느끼고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전자가 친해져서 쿠퍼 페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즉 쿠퍼 페어는 저항 없이 전기를 잘 전달해요. 그래서 초전도체에서는 전류가 막힘없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거죠. 결국 이 쿠퍼 페어는 초전도성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현상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준 BCS 이론 같은 훌륭한 물리학적 이론 덕분에 우리는 이 놀라운 세계를 점점 더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BCS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복잡한 수학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한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건 BCS 해밀토니안이에요. 상상하면서 들어봐요. 이 해밀토니안은 마치 전자들 사이의 우정을 그려주는 이야기책 같아요. 특히 이 쿠퍼 페어는 전자친구 두 명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양성자들 때문이에요. 양성자라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서로 사이 나쁜 친구도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갭에 대한 이야기. 이 에너지 갭은 쿠퍼 페어. 친구들이 힘들 때 서로 얼마나 힘을 내야 하는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힘이라는 건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를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의 깊은 세계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BCS 이론 안에는 수학적인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중 그린 함수라는 도구로 그린은 초록이 아니라 수학자의 이름이랍니다. 이 함수를 통해 초전도 상태에서의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CS 이론의 수학적인 세계는 정말로 깊고 복잡해요. 하지만 이 세계를 통해 우리는 초전도의 놀라운 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요약하자면 1900년대 초 초전도 현상이라는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1957년에는 바딘 쿠퍼 슈리퍼 세 분이 나와서 이게 바로 답이야 하며 BCS 이론을 선보였답니다. 그리고 저온에서의 초전도 현상은 이 이론으로 잘 설명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BCS 이론은 초전도를 만들어내는 쿠퍼 페어라는 전자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들은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온에서만 초전도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1986년 대반전 베드로르츠와 뮬러라는 연구자들이 여기 봐. 고온에서도 초전도가 돼. 하며 구리산화물 종류의 세라믹 물질에서 새로운 초전도성을 발견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BCS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새로운 미스터리네 하며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죠. 이런 새로운 초전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 새로운 초전도 메커니즘이나 개념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스핀 요동 즉 스핀 플럭추에이션이나 비대칭, 페르미 표명 같은 신기한 개념들이 나왔어요. 토트쌤도 이때 고온 초전도 연구를 아주 조금 했답니다. 요약하자면 BCS 이론은 초전도의 큰 문제를 해결해줬지만 새로운 발견 앞에서는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이런 당황은 새로운 발견의 기회로 바뀌었고 초전도 연구는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LK99라는 황화구리 불순물이 포함된 자성체 추정,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주장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오늘의 초전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